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2월 9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소식입니다. 그리스 연립정부의 각 정당 지도자들이 전일 트로이카가 제안한 2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이 긴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에 따르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기 전에 다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정부 관계자는 연금 삭감 문제가 각 당 지도자들 사이의 가장 큰 논쟁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당의 레우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는 핵심 연금 삭감안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합의안에 가까워졌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이긴 하지만 최근 시장은 이러한 그리스 관련 헤드라인 소식에 쉽게 흔들리고 있어 거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유로그룹의 장클로드 융커 의장이 9일 브뤼셀에서 유로그룹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와 민간 채권단 간 국채수합 협상 결과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용평가기관 S&P가 그리스의 국채수합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일시 강등한 뒤 곧바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S&P 관계자에 따르면 그리스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등급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며 신용등급은 그리스의 공공부채가 지탱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될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S&P는 그리스가 민간 채권단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의 70% 해역 것에만 의존할 경우 부채를 지탱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P의 이 같은 경우는 유럽중앙은행도 그리스 국채 보유와 관련 일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S&P는 지난달 S&P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ECB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라는 비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신용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이슈입니다. 미국 경제 회복이 불안정해지면 연준이 채권 매입을 통한 추가 부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진단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경제가 모멘텀을 잃거나 인플레이션이 2%를 밑도면 추가 정책 부양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지표 호조로 인하여 금리 전망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하여는 새로운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2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대차 대조표를 늘리는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FED의 금리 전망치는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며 경제 전망이 바뀌면 전망치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스 총재는 경제 성장 속도가 매우 낮고 실업률도 앞으로 몇 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이 추가 강등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는 소식입니다. S&P는 미국이 1조 달러의 적자를 감축할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 안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추가 강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P의 체인버스 이사는 미국 신용등급이 재차 강등될 가능성이 3분의 1이라면서 미국에 필요한 것은 단기 재정 긴축이 아니라 믿을 만한 중기 재정 계획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11월 대선 때까지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8월 등급 강등의 이유로 지적됐던 정치적 벼랑 끝 전술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는 다른 AAA 등급 국가에선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이 다음 주 13에서 14일 열리는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본의 한 매체에 따르면 9명의
금정위원은 기준금리를 0%에서 0.1%로 유지하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행은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1월 말 통화정책회의 이후 변화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유로존 국채 위기와 엔화 강세, 이것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란에 대한 미국과 유럽 제재에 따른 긴장 고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행은 4월부터 시작되는 2012년 회계연도 상반기 일본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전망은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22시 30분에 유럽 ECB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수합 협상과 관련하여 ECB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일한 22시 30분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예상치는 37만 건이며 전주 고용지표 발표 결과에 이어 고용지표의 호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어 발표 후 시장의 변동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 오전 9시 30분에는 호주 연방준비은행 통화정책 성명이 있을 예정이며 오후 5시 15분에는 스위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발표치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스위스 프랑의 강세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